거짓의 밑바탕이 되는 세 번째 교만은 거짓된 행동이 스스로 강력한 토대를 구축하여 현실이 바로잡히고 세워지더라도 자신의 거짓은 폭로되거나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거짓말쟁이는 지금까지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세계의 형태를 바꿔왔으며 그 거짓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대단히 복잡하고 거의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바람 피운 사실을 완전히 숨기기는 매우 어렵다. 누군가는 분명히 본다. 그럼 혀가 꼬리를 치기 시작한다. 바람 피운 시간을 해명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냄새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두 사람의 애정이 증오와 경멸로 바뀌기 시작한다. 거짓을 정당화하는 네 번째 교만은 왜곡된 정의감과 관련이 있는데 이 잘못된 정의감은 종종 붕괴해서 싹이 튼다. 이 네 번째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짓에 기대는 이유는 세계의 비참한 지옥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기 때문이다. 이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그 위험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 논리는 단순 명료하고 매력적이어서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불공평한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 논리는 완전히 정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당신의 거짓말이나 기만에 당하고 있는 피해자와 과거의 당신을 불공평하게 취급한 가해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교만이 고개를 드는 때는 불공평한 대우가 자연적, 사회적, 개인적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예견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라기보다는 운 나쁘게 나한테만 닥친 것이라고 믿을 때다. 만일 저기에 찬 초월적인 힘인 특별히 나를 희생자로 만들었다면 왜 굳이 그 부당함을 눈꽃만큼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노력해야 할까?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면 인생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나쁜 행동을 할 이유가 인생이 나쁜 행동을 한 이유가 인생이 불우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리화한다면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인생을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리는 것은 합리적일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태만, 당신이 무섭고 나쁜 일을 만났을 때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 이유는 허무주의다. 이 허무주의는 자만과 관련이 있으며 이 둘은 태만의 죄로 이어진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이라는 일종의 확신이다. 내가 보기에 그런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존재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위험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알고 겸손해야 한다. 태만의 죄를 부추기는 또 다른 동기는 쉬운 길을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당신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살아도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진정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데 나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떠맡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슬쩍 빠져나오는 게 현명하지 않나? 하지만 모든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득을 주고받으며 그런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번갈아가며 책임을 진다. 3살 때 이런 상호작용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시간을 초월해 꾸준히 이어지는 게임을 할 줄 모르면 우정을 쌓을 수 없다. 친구를 사귀는 능력은 회사에서 좋은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을 만들 때도 필요하다. 월급을 많이 보- 마-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한다면 일에서 슬쩍 발을 빼도 괜찮으며 심지어 그래야 현명하다는 말은 또 어떤가? 이 말에는 존재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함축되어 있다. 내가 쉬운 길을 가도 크게 문제없어 라는 말에서 크게 문제없어의 이면에는 나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가 녹아있다. 내가 쉬운 길을 가도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저주다. 만일 당신이 피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해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당신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며 그로 인해 어려운 일을 더 잘하게 된다. 그럼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만일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내팽겨친다면 당신은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아이가 되어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접 부딪히며 성장하는 능력을 잃는다. 내가 쉬운 길을 가도 크게 문제없어 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에게 모험에 끌리는 요소가 전혀 없을 때만 참이다.
게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자신의 운명을 피해 뒤로 물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쉬운 길 대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었을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테마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인간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나온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본성을 가졌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들이 취약하고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는 장면이 나온다. 취약함과 벌거벗음은 둘 다 자의식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한 자의식을 갖춘 뒤, 십자가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안 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뒤, 존재의 한계를 깨달은 뒤에야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취약성에 대한 그 지식을 사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다. 금단의 열매를 왜 먹었는지 설명하라는 요구에 아담은 이브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의식이 생겼으며 그녀를 만든 건 하나님이라고 책임을 돌린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최초의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기를 거부한 것은 붕괴, 거짓, 교만과 관련이 있다. 아담은 쉬운 길로 빠져나가려 한다. 당신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릴 때와 비슷하다. 난 아내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폭군 같은 상사에게 맞설 필요가 없어. 내가 진실하다고 믿는 것에 따라 살 필요가 없어. 책임을 회피해도 탈없이 넘어갈 수 있어. 이 심리는 한편으로는 타성과 비겁함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온다. 이 아담처럼 당신은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임을 알아차린다. 자기 자신의 결점과 취약성을 너무도 잘 알게 되고 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도움도 되지 않고 변명도 될 수 없다.